그러니까 2024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여정의 꼼수에 윤미향이 대답해봐라입니다. 윤미향, 반일파리의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돈 띄어먹고, 네. 반일파리의 윤미향이가 김여정 꼼수에 답해봐라. 왜냐? 김여정이가 일본 기시다 총리의 북한 방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항일파리 하던 김여정이가 일본 총리 보고 북한에 와라 그랬으니까 반일파리한 윤미향이가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해봐라. 네, 제 질문입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씨 여기 다쳤을 때 119 헬기가 떴습니다. 근데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져서 우리 해병대 장병이 죽고 대한민국 국민이 2명 죽었을 때 119 헬기는 안 떴습니다. 이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북한부터 보겠습니다. 김여정이가 지금 조선노동당 부부장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거는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한 건데, 담화라고 하는 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거두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오라는 거죠. 여정이가 여러 가지 조건문을 달긴 했지만 이게 북한이란 나라가 항일 투쟁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뭔 항일을 했나요? 김일성이는 지금 중국에 가면은 길림시에 가면은 육문중학이라고 있어요. 육문중학을 중퇴했죠. 그때 이제 자기 양아버지, 중국인 양아버지가 죽었나? 그렇게 되면서 돈이 없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 공산 게릴라가 생기니까 주보중이 이끌었죠, 중국인.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대장급 하면서 이리저리 조금 싸우다가 그때 한번 보촌보라고 하는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보촌보라고 하는 산림을 지키는 영림서 같은 데 습격 한번 하고는 그게 다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 소련하고 일본은 중립조약 맺었으니까 거기 소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련군 88여단의 중대장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이미 우리 땅에서는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박헌영이는 소련 통제를 안 받으니까 소련이 자기네 지역, 북한 지역에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사람으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나이 어린 중대장급 김일성 대위를 제대시켜가지고 내세우면서 북한의 리더가 됐죠. 그러면서 평생 계속 항일 주장하는데 그게 다 항일의 다예요. 중국 공산당 게릴라 요원으로서 항일 부대에 있었던 거 다야. 근데 평생 자기네가 항일했다고 주장하거든. 일본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나 운동권도 다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데, 조선노동당 김여정이가 김일성의 손녀죠.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와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웃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장하지 말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지금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요, 일본에서는 모두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 17명을 북한이 납치했다가 12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북한도 12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8명은 죽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 나도 모른다.
뭐 중간에 오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12명 자체가 북한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납치자 문제 거론하지 말라라는 거고, 아까 여정이가 뭐라 그랬죠? 정당 방위권을 인정해주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거드는 악습을 털어버린다면, 그리고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일본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 기시다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를 시비 걸지 마라. 인정해라.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건 저희 분석입니다. 지금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 한미일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죠. 국제정치로 보게 되면 일본이 제일 약한 고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아주 반북적이다라고 화수 떠들었고, 자기네는 북한과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 그랬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북한한테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확실하게 북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북한이 두들겨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자칫하면 윤석열 정부한테 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시다는 일본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조금 약한, 전투 준비도 약한 나라죠. 일본이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못 건드리고 미국은 워낙 강하니까 일본을 탁 건드려 보는 거예요. 즉, 가끝 전술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란 가끈, 일본이란 가끈을 딱 묶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란 가끈은 너무 강하니까 손 안 대고, 일본과 연결된 가끈을 끌어버리면 가시 벗겨지죠. 그게 이제 북한의 가끈 전술인데, 일본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만, 미국하고는 일본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북한. 그걸 북한이 흔들어 보겠다고, 한미일 이 공동 시스템을 깨겠다고 이제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늘 항일 그랬거든. 항일 정당성 때문에 NL도 민족 해방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서 자기네 정통성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한미를 흔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1월 1일 날인가 일본 노도반도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람이 제법 죽었죠. 그때 김정은이가 일본을 위로하는 발언을 하고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부르면서 전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위로 전문을. 계속 윤석열 정부를 건들 수 없으니까 일본 정부를 건듭니다. 자, 이렇게 항일팔이더라 하던 북한이 갑자기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가지고 반일팔이에 앞장섰던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봐라. 난 이거를 윤 의원한테 따지고 싶어요. 이 김여정이가 꾀를 부린 거냐 배신한 거냐, 그리고 뭐가 되든 간에 너의 판단은 뭐냐. 우리가요, 이 좌파들에 대해서 다부지게 달라붙어 따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꾸 살아남고 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쿠바랑 수교하니까 김여정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왜 이 짓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겁을 내는 거죠. 지금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제지를 당할 거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위협 사격을 시범 군사훈련을 하면서 하면서 겁주고 전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제스처를 일본한테도 던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한테는 안 통하니까. 이거 장깨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 국군병원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국종 의사가 명예해군이었죠. 명예해군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상태로 국군병원장이 됐습니다. 대전병원. 근데 그러한 이국종 씨를 인재 영업으로 영입해가지고 한나라당 국민의힘 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봐라 그랬는데 거절했죠. 그런 이국종 씨를 만났는데 이국종 씨가 참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2010년 천안함 사건 당하고 다시 가을에 연평도 포격전을 당했죠. 그때 해병대 대원 2이 죽고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본토에서 단 한 명의 의료진, 단 한 대의 의료 헬기도 연평도에 지원되지 않았다. 네, 사실입니다. 위험하니까 안 갔겠죠. 근데 위험할 때 구해주러 가야 대한민국 군대고 대한민국 119 아닌가요? 이재명이는 이거 찔렸어. 부산대병원에서 다 고쳐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길을 쓰고 119 헬기 타겠다는데 그건 제공해 주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 병사가 죽고 국민이 죽었는데 어떠한 119도 안 들어갔다. 헬기도 하나 안 떴다. 군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때가 피눈물 나는 순간이었다. 저도 군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피눈물이 나는 순간은 이때 단 한 대의 헬기도 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나절 동안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전체가 쑥대밭이 돼가고 있었는데도 단 한 대의 응급구조 헬기도 뜨지 않았다는 것이 군 의료진으로서는 피눈물 나는 순간이었다. 단 한 명의 의료진도 보내지 않은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부대가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고 사태를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그게 대한민국 군이고 대한민국 정부지. 그래야 북한도 야 저거 세게 나오는구나 하고 도발을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또 도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네, 딱 부러지는 얘기죠. 이번에 쿠바와 수교하는데 우리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진짜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실은 배가 러시아로 가는데 그중에 배 하나를 오로록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뭐 검수사격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발사한 포탄이 미사일이 제자리에서 터져갖고 깜짝 놀라게 해야지.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죠. 북한이 참 착각한 게 핵무기를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핵을 추가라고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가 자신을 갖고 야 미국 나랑 회담해. 근데 트럼프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걸 중간에 다리 놔준 게 문재인입니다. 근데 딱 만났는데 난 핵을 갖고 있어. 근데 트럼프가 뭐야? 그래 뭐 어쩌라고. 쏠려면 써. 대신에 넌 죽어. 그러니까 이게 핵만 가지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게 북한의 판단 미스죠. 핵이 있으니까 뭔 장난을 쳤는가 하면은 우리 핵을 다 없앨 테니까 우리를 인정해줘. 그렇게 던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깨진 겁니다. 그 사기술을 지금 어디다 또 써먹고 싶은가 하면은 일본한테 쓰는 거예요. 자기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 가진 거 인정해줘. 그럼 너희랑 대화할게. 그리고 니들 우리한테 돈 줘. 납치자 문제는 없어. 이런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핵 만들어 놓고 이걸 먼저 쓰면은 미국이 때려서 자기네도 죽죠. 미리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갈을 치는 거. 전쟁 가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데 여기 공갈에 말려서 한국과 미국이 와장창 쳐버리면 핵은 쓰지도 못하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경제제는 세니까 이제 일본을 건드려 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항일까지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잔꾀에 이 반일을 외쳤던 윤미향이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전부 다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권들 전체. 우상호한테도 물어보고 김의겸한테도 물어보고 최강욱이한테도 물어보고 조국이한테도 물어보고 문재인이한테도 물어보고 이재명이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국정 교수가 한 말이 있죠. 우리 국민이 죽고 우리 군인이 죽었는데 단 한 대의 헬기도 들어가지 않고 의무부대원, 의무용사 한 명도 안 들어갔다. 그 다음 말,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근데 이재명이 여기 찔렸다고 다 고칠 수 있는 병원 갔는데 119 헬기를 턱 내줬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